안녕하세요, 권코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전거 공기압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캐나다 몬트리올 아침은 비가 한바탕 지나가고요. 이제 다시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잠깐 비가 멈춘 틈을 타서 저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방법은 자전거 튜브에 공기 넣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펌프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손쉽게 넣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밸브의 형식 또한 한 가지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이클이나 MTB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밸브의 형식이 이태리 형식이라고 해서 프레스타 밸브 형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동차에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굵은 밸브 형식의 슈레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슈레더 방식은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식 밸브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생활형 자전거 밸브 형식의 던롭 방식이 있겠는데요. 이 던롭 방식은 영국식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면서 밸브의 형식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프레스타, 슈레더, 그 다음에 던롭 방식,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바람 넣는, 공기 넣는 방법을 익혀 두신다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공기압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펌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압을 넣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지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밸브가 던롭 밸브 형식의 튜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던롭 방식의 공기압 넣는 방식은 말로 설명을 드리고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진으로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밸브는 프레스타 밸브라고 하고요. 지금 요 보시는 거와 같이 아주 날렵하고 가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튜브에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밸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펌프가 있다고 해도 그냥 펌프를 체결하고 공기압을 넣는 경우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생길 텐데요. 는 요 위에 보면 너트 방식의 꼭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셔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공기압이 많이 있었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이것을 위에를 한번 눌러 주셔서 이렇게 공기압이 살짝 픽하고 바람이 나올 정도로 눌러 주신다면 움직임이 원활해서 공기압을 넣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스타 방식에 대해서 공기압을 넣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영상은 슈레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자동차 공기압을 넣는 밸브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밸브 형태를 얘기할 때 미국식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슈레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까이 보시면 요 안쪽에 날카로운 뾰족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짝 눌러주면 공기압이 빠질 수 있고 공기압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밸브 캡이 없는 경우, 이 더스트 캡이 없는 경우에는 이 앞에 꼭지를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물질에 의해서 공기압이 빠지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밸브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 펌프를 가지고 공기압을 넣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는데요. 보통의 펌프를 가지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양쪽으로 되어 있거나 위아래가 되어 있어서 프레스타 밸브와 슈레더 방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거의 기본일 텐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면 작은 그 바람 넣는 구멍이 있는 것과 이쪽 반대쪽에 보시면 약간은 더 크게 보이는 구멍이 있는데요. 큰 구멍으로는 슈레더 방식의 밸브를 사용할 수 있고, 작은 밸브 쪽으로는 프레스타 밸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공기압을 넣으실 때 프레스타 밸브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밸브 캡을 열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그 위에 너트를 풀어 주신 다음에 공기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공기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전거의 경우에는 바퀴의 밸브가 슈레더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처럼 구멍이 넓은 쪽을 찾아서 넣어주시고, 이 펌프에 달려있는 레버를 한쪽으로 제껴 주셔야 이 밸브를 꽉 잡아주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압을 넣었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이 밸브가 빠지지 않는 장치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서 제가 지금 타이어 공기압을 손으로 눌러 봤듯이 어른의 힘으로 세게 눌렀을 때 살짝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는 탄력이 있는 정도가 공기압을 넣는데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여기 옆에 타이어 옆면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바라는 기준을 사용하고요. 프레스타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SI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PSI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실 때 PSI 방식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타이어 옆면을 보시면 타이어의 공기압이 최저 공기압이거나 최고 공기압을 얼만큼 유지하라고 써 있는데요. 최저가 되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코너를 돌았을 때 타이어가 벗겨지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요. 최고 높은 공기압보다 이상 넣으셨을 때는 타이어가 순간 충격에 의해서 터지거나 다른 결과가 오는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성인의 손으로 아주 강하게 눌렀을 때 살짝 탄력 있는 정도를 넣어 주시면 아주 좋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기압을 다 이렇게 넣으셨다면 1차로 밸브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시고 체결된 밸브에서 이 펌프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슈레더 방식의 경우에는 밸브를 빼주시면 끝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때 그 밸브에서 공기압이 새지 않나 확인을 하실 때는 약간의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공기방울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상인 상태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레스타 발브 공기압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빗방울이 좀 굵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밸브 캡을 열으시고 더스트 캡을 여시고 그 안에 있는 너트를 이렇게 풀어서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공기압이 한번 빠지게 해 놓으신다면, 그 다음에는 요 작은 구멍을 찾아서 거기에 결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펌프에 있는 레버를 제껴서 공기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이 방식은 슈레더 방식과 마찬가지로 강한 공기압에 의해서 밸브에서 빠지는 형태를 막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타고 있는 로드 사이클은 공기압을 많이 넣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로드 사이클에서는 100 이상을 거의 넣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100을 맞춰서 공기압을 넣었고요. 100이라는 것은 PSI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미국식으로 사용하는 바에는 또 다른 공기압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PSI로 이해를 하시고, 보통 산악자전거의 경우에는 35, 그 다음에 로드 사이클의 경우에는 80에서 100 그 사이 정도 넣으시면은 웬만한 몸무게를 가진 성인이시라면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공기압을 다 넣으셨다면 레버를 다시 원점으로 해주시고 빼면 되겠는데요. 이때 프레스타 밸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열어주셨던 볼트와 너트 방식의 너트를 안으로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서 체결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이게 풀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누르면 공기압이 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잘 넣고도 이거를 마무리를 하지 않아서 공기압이 다시 새 나가서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자전거를 못하거나 공기압이 빠져나가서 난처한 경우를 겪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브를 마지막에 꼭 잠가 주셔야지만 공기압이 빠지지 않고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보면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 중에 자전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오랜만에 큰맘 먹고 운동이라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공기압이 없어서 난처한 경우를 겪곤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전거가 불량이거나 튜브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공기압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전거 공기압은 우리가 일정 시간 체크를 계속 해주면서 타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전거의 공기압은 늘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빠지지 않는 현상이 생길 텐데요. 타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튜브 안에 잔뜩 넣어놨던 공기압이 그대로 가만히 계속 있게 되면 이 압력을 잡아주는 이 밸브가 느슨해지면서 공기압이 조금씩 새나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자전거가 순간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이 공기압이 계속 순환되면서 이 밸브의 형태가 점점 강하게 잡아줘서 공기압이 새나가지 않는 형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공기압을 계속해서 넣고 보충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셔야 된다라고 생각한 경우 80~90%는 공기압을 더 넣고 자전거를 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공기압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은 공기압 넣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활하시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받아보고 싶다면 옆에 있는 알림 벨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업로드 할 때마다 빠른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